안녕하세요. 오늘은 틸트 시프트 렌즈 사용기입니다. 즐거운 카메라에서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GF30mm f5.6TS와 GF110mm f5.6TS 매크로 렌즈를 사용해봤습니다. 후지에서 XGFX 통틀어서 틸트 시프트 렌즈를 출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틸트 시프트 렌즈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렌즈의 경통을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휘게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GF110mm f5.6TS 매크로 렌즈인데요. 렌즈의 한쪽 편 측면에는 럭과 관련된 조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 부분에는 틸트와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다이얼 부분이 있습니다. S 부분 앞에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경통이 센서와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래로, 위로 말이죠. T 앞에 있는 다이얼을 움직이면 경통이 휩니다. 위아래로 꺾이는 거죠. 반대쪽 락 부분은 방금 돌린 다이얼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락을 끝까지 조이면 반대쪽 시프트 다이얼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그 앞에 틸트 쪽 락을 조이면 반대쪽 틸트 다이얼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락 스위치도 락 다이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왜 틸트 부분이면 락이 이중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를 잠그더라도 틸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모서리 부분에는 버튼이 또 있는데요. 이 버튼들은 경통을 회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 뒤에 버튼을 누른 채로 바디를 돌리면 뒤쪽에 시프트 모듈이 회전합니다. 180도까지 회전합니다. 그 앞에 있는 버튼을 잡은 채로 렌즈를 돌리면 틸트 모듈이 돌아가게 됩니다. 9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버튼을 돌려가면서 틸트와 시프트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틸트와 시프트의 방향을 서로 엇갈리게 할 수도 있죠. 시프트는 좌우로, 틸트는 상하로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맨 앞쪽은 초점 링이 들어있습니다. 초점을 잡기 위해 렌즈의 경통이 앞부분이 움직입니다. 이 렌즈는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경통 앞부분에 매크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렌즈의 마감은 굉장히 우수하고 렌즈가 원통이 아닌 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생긴 것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다이얼이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다이얼 조작은 편하지만 휴대성은 더욱 낮았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렌즈는 GF30mm f5.6TS 렌즈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피는 얘가 조금 더 작은데 무게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전반적인 틸트 시프트 구조는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이전 렌즈와 마찬가지로 경통이 회전하고요. 시프트를 통해서 렌즈를 상하나 좌우로 수평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밀어도 움직입니다. 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나 좌우로 틸팅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경통을 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손으로도 움직입니다. 다른 렌즈와 마찬가지로 시프트 모드를 180도 정도 회전할 수 있고요. 틸트 모드는 90도 회전합니다. 이 조합을 사용하면 모든 방향으로 틸트와 시프팅 조합이 가능합니다. 반대쪽에는 락 기능이 있습니다. 락을 끝까지 조이면 틸트로 시프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틸트 부분은 락 잠금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 정말 미세하게 경통이 틸트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락이 잘 잠기지 않습니다. 저도 겨우겨우 틸트를 한가운데로 하니까 그제서야 락이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미세한 틸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락 버튼이 존재하나 봅니다. 그럼 이 틸트와 시프트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프트입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한 뒤에 시프트를 가장 오른쪽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삼각대를 움직이지 않고 시프트의 위치만 가운데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시프트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카메라 바디나 위치나 각도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소실점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이 화면에 나오죠. 가장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 정도를 촬영할 수 있었다면 이 시프트 렌즈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 확장해서 찍을 수 있죠. 파노라마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프트는 세로로도 가능하니까 세로로 긴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도 좋겠죠. 시프트 기능은 유용한 곳이 많습니다. 건물을 위로 찍으려면 카메라를 위로 이렇게 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바디에 틸팅 없이 시프트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바디를 틸팅하면 소실점이 위로 생겨버리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평행하게 조금 더 높은 곳을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GF 30mm f5.6TS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주로 찍게 되는 이유입니다. 피사체와 평행하게 센서를 둔 상태로 아이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이 촬영할 수 있어서요. 다음은 틸트입니다. 틸트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리가 비슷한 부위는 죄다 초점에 맞아 있죠. 그런데 틸트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일부가 초점이 나갔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틸팅을 최대한 해볼게요. 왼쪽으로 최대한 꺾었습니다. 오른쪽 대부분과 왼쪽 일부가 초점이 나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통을 위쪽으로 조금씩 돌려볼게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맞은 영역이 대각선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가 초점이 맞죠. 점점 돌릴수록 초점이 맞은 영역도 점점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더니 결국 90도로 회전시키면 아래 영역 대부분과 위 영역 조금이 초점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틸팅, 그러니까 이제는 아래쪽으로 최대한 틸팅을 하면 위쪽 대부분과 아래 일부분 영역이 초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틸트는 초점의 영역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초점이 맞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평평한 피사체라도 원하는 부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시선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어요. 원래 보통 렌즈였으면 이 정도 거리 차이가 안 나고 조리개를 좁힌다면 건물의 파사드 전체 초점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날려버릴 수 있죠. 조리개를 개방해서 심도를 낮추는 것과는 다른 효과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효과는 또 미니어처 효과가 있죠. 이랬던 평범한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러 처리는 후보정으로도 가능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 틸팅 방식은 경통을 휘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초점도 그렇지만 빛의 굴절을 바꿔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틸팅의 각도에 따라서 아예 조명을 다르게 사용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경통만 반대로 튼 사진인데 마치 조명 세팅을 완전히 다르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까 틸트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소실점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세요? 틸팅 각도에 따라서 사진의 왜곡이 일어나죠. 이 현상을 이용하면 소실점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틸트 시프트 렌즈는 주로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자동 초점이 되지 않아요. 아마 경통이 휘고 무빙 파츠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 안에 움직이는 모터를 넣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렌즈들로 주로 촬영하는 피사체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없는 것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수동 초점에서 오는 피로도와 불편함은 반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형 카메라까지 온 마당에 무게와 휴대성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렌즈들은 부피에 비해서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자,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서 렌즈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틸트 시프트 렌즈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써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마냥 새롭고 신기하네요. 확실히 이 기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달리 선택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GFX 렌즈들은 항상 비싸지만 가격과 별개로 저는 이렇게 특수한 기능이 들어있는 렌즈들이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연출력을 더할 수 있는 이 렌즈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저는 30mm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매프크로 기능이 필요하다면 110mm로 가겠지만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빠이.